강의 어떻게 들으시면 되냐면 그냥 문화센터 강의 들으시는 듯이 들으시면 돼요. 그렇게 할 거예요. 문화센터 강의도. 근데 사실 오늘도 자료들을 조금 업데이트해서 아메이 사업의 관점이 아니라 제가 그 정수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의 관점에서 아메이 정수기가 아니고 그냥 제가 만약에 저는 사실은 사무실 자영업, 인테리어 쪽에 자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소비자분들을 만나면 어떤 업종들을 선택을 한 소비자분들을 많이 만난다고요. 치킨집을 한다, 아니면 커피숍을 한다. 얼마 전에도 저기 태화동 강변에 저 예쁜 커피숍 하나. 네. 항상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아이템을 선택하기 위해서 계속 고민을 하잖아요. 술집을 할 건지, 뭐 커피숍을 할 건지, 뭐 밥집을 할 건지, 계속 그런 선택에 대한 고민들을 한다고요. 근데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는 목적은 어떤 강의를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내가 사업을 시작을 할 건데, 내가 정수기를 판매하는 사업을 할 건데 어떤 정수기를 판매할 건가? 라는 관점에서 이스프링을 봤어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리더님들이랑 오전에 그냥 너무 무겁은 내용은 아니고 그냥 우리 집에 이스프링을 쓰고 있다면 이스프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보를 한번 더 확인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 뭐 또 제 강의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스폰서 되시는 분들이 야 이거 강의 한번 들어봐 들어보고 좋으면 바꿔 막 이러면서 또 모시고 온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사실은 여기 오셔서 저희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는 제 파트너 분들도 계시지만 제 파트너가 아닌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 파트너는 제가 어떻게든 설명을 하면 되죠. 그죠? 근데 제 파트너가 아닌 분들은 스폰서 라인에서 설명을 좀 들으셨어도 뭔가 처음에 아메이를 접하신 분들은 이해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보가 싹 들어오지 않거든요. 제가 나한테 정수기를 팔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리더님들이 정수기를 사고 안 사고는 저한테는 별로 관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리더님들한테 객관적인 정보들을 드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 앞에서 얘기하는 저 사람이 얘기하는 정수기에 대한 정보가 내가 스폰서한테 들었던 정보들하고 같은지 그리고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정보들이 있다면 정수기를 선택하는 데서 선택의 기준의 폭이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강의를 그렇게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그러니까 뭐 제 강의를 듣고 내가 정수기를 꼭 사야 되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 정수기들은 생활에서 많이 접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집집마다 정수기 하나씩 없는 집들은 없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아메이 사업을 하지만 주변에 있는 제가 엊그저께 제가 10년 된 후배 제가 아메이 한지 10년 동안 정수기 바꾸라고 했던 후배가 엊그저께 정수기 바꿨거든요. 그렇다니까요. 바꾸라도 안 바꾸는 거예요. 저하고 이해관계가 있고 저하고 뭐 이제 뭐 골프도 치고 이렇게 노는 후배니까 제가 아무리 정수기 좋다고 설명을 해도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지. 저 형이 나한테 정수기 하나 팔아먹으려고 저러고 이렇게만 들리는 거죠. 근데 자기가 건강에 이상이 오니까 관심이 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 얘기들이 이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정말 편안하게 쭉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가실 때 저 매장에 한번 쓱 들어가셔가지고 정수기를 한번 이렇게 심각하게 한번 보고 가세요. 근데 오늘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장마다 다 틀려가지고 연동이 또 안 되는 것 같은데 중간에 또 못 보여드리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빨리 가겠습니다. 하여튼 동영상을 뭐 또 찾아서 보여드리고 이래야 될 것 같아서 갈게요. 자, 아메이 정수기 항상 명품이라고 얘기하는데 명품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 한 50년 이상, 100년 가까이 된 역사성이 있어야 되고요. 명품이 되려면 우리 아메이 정수기, 뉴스프링 뭐 세계 판매 1위고 명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원한, 타임리스, 영원한 유행을 타지 않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시계라든지 여성 리더분들 좋아하시는 명품 백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뭐 엊그저께도 뉴스 보니까 뭐
루이비통이 뭐 갑자기 뭐 10%를 인상을 했다고 하더라고 가격을. 그러니까 예전에 10년 전에 200만 원짜리인데 지금은 350만 원 줘야 살 수 있는. 그래서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에 대한 조건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래 써도 네임밸류라든가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 해야 돼요. 근데 이 스프링은 사실은 일반 필드에서 지금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데 이 세 가지의 가치들을 충분히 갖고 있는 제품이죠. 네. 고맙습니다. 자, 이 스프링 이것도 이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조금 그건데 제가 취미로 기르는 물고기예요. 네. 근데 한 쌍에 한 2, 30만 원대에서 비싸면 1000만 원대까지. 근데 얘들이 물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아마존에 사는 고기인데요. 사실 암의 정수기를 쓰기 전에 저는 물고기를 기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수돗물 먹으면서 얘네들은 정수기 필터로 물을 걸러서 물을 갈아줬다고. 어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50%에서 100%씩 물을 갈아줘야 돼요. 일반 금붕어 기르는 거하고 좀 차원이 다른 거기에요. 근데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몸에 이렇게 붙여서 엄마 몸에 붙여서 기르거든요. 근데 왜 이거 보여드리냐면 하다못해 취미생활하는 물고기도 정수기 필터에다 물 걸러가지고 주는데 사람은 그냥 수돗물 먹으면 되지 뭐 수돗물 끓여 먹으면 된다 뭐 아직도 그 제 후배 정수기 바꿨다는 집 형님은 어떠냐면 저하고 동갑인데 그 수돗물 받아서 항아리에다 담아놨다 깔아앉혀가지고 유해물만 떠서 먹으면 된다 이란다고요. 이 새우가 지금 이게 주먹만하게 보니까 꽤 커 보이죠? 새끼 손톱만한 새우거든요. 근데 이렇게 몸에 이게 일본 애들이 브리딩, 그러니까 만들어낸 새우인데 이 흰색이 많아질수록 가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 정도 급수 정도 되면 한 마리에 한 10만 원 정도? 한 마리. 그래서 취미생활로 기르는 분들은 이걸 전업으로 해서 이것만 길러서 파는 분들도 있어요. 새우 2마리에 막 30만 원씩 파니까. 근데 얘는 또 왜 보여드리냐면 얘가 유기농만 먹는단 말이에요. 유기농 시금치를 데쳐서 주고 뭐 유기농 호박을 데쳐서 주고 이래야 돼요. 농약 들어간 거 먹으면 얘 바로 죽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실험을 해요. 우리 아메이 제품이 유기농이라고 하니까 우리 파이버비치 제품이 이게 우리가 알팔파도 짜고 뭐 당근도 짜서 멀티카로틴 만들고 남으면 이렇게 찌꺼기들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게 유기농 찌꺼기잖아요. 그거를 섬유질들을 모아서 파이버비치 제품을 만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버비치 제품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이 막 한 보름 있더니 막 새끼를 낳고 막 폭발 번식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뉴질랜드 제품이 유기농이 맞긴 맞구나. 이렇게 검증을 해봤단 말이에요. 새우를 가지고 얘네들도 물에 굉장히 예민한 새우들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등급 일본 애들이 이런 거 등급 나누는 거 좋아하잖아요. 등급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죄송합니다. 등급을 나눠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빨간 게 많으면 등급이 떨어져요. 흰색이 많으면 등급이 올라가죠. 그 정수기 강의 들어왔는데 왜 새우를 막 설명하고 그러지? 새우가 비싸기 때문에 이 새우를 기르는 분들은 막 필터를 막 3개씩 4개씩 달아서 물을 걸러서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에 얘네들이 물에 미네랄이 모자라면 껍질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막 물에다가 미네랄 제제 같은 것도 막 넣고 그래요. 엄청 비싸요. 근데 그렇게 넣는 것들이. 근데 우리 정수기에서 늘 얘기하잖아요. 미네랄이 살아있는 물. 사람은 새우보다 덩치가 크기 때문에 미네랄 없는 물을 먹어도 오랫동안 버틸 수 있어요. 장기가. 얘는 최소한 10년은 버티는 것 같아요. 근데 10년 이상 못 버티면 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환들이 오게 되죠. 우리가 역삼투압 정수기 지금 문제가 돼서 계속 말들을 하니까 역삼투압 정수기 회사들이 점점 그냥 중공산업 방식으로 바뀌고 있죠. 지금.
그것도 문제가 있는 정수기예요. 근데 안 걸러먹는 것보다는 걸러먹는 게 낫죠. 제가 타사 제품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구나. 올바른 정보들을 갖고 있고 제대로 된 정보들을 갖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정말 정확한 선택을 해서 정수기를 선택해서 먹을 수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냥 정말 롯드렁에 있는 물을 드시는 것보다는 삼탑 정수기 걸러서 드시는 게 낫죠. 근데 삼탑 정수기 걸러서 먹는 것보다는 우리 정수기 같이 압축 활성탄 방식의 UV 살균이 되는 방식의 정수기에 물을 먹는 것이 훨씬 더 몸에 좋다는 거죠. 우리의 몸은 되게 강해요. 되게 10년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근데 10년 동안 혹사시키지 마시라는 거죠. 정보가 있으면 지금부터 조금씩 내 몸을 사랑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 장면도 문제가 됐죠. 제가 이 장면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에피소드. 오늘 처음 강의 들으시는 분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고 두 번, 세 번 들으시는 분. 이 장면이 원래는 극 중에 이것도 동영상으로 좀 보여드려야 되나? 제가 이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동영상을 못 보여드리니까 참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는구나. 대표님 여기요. 넌 기어이 자, 요 장면이죠. 근데 이게 원래 그 퀘벡의 뭐 사또 프런트랑 호텔인가 거기 장면이에요. 이게 거기에 그 스테이크 파는 집이라고 장면 설정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저 앞에 막 강의할 때 이게 지금 캐나다에 아메리커스 제품 쓰고 있어요. 근데 밀양 가서 강의하는데 강의를 끝나고 나는데 웬 여성 리더분이 한 분 오셔가지고 리더님 거기가요 캐나다가 아니고요 가평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수정할게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영국 극상에는 퀘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식당 자체는 가평 영어 마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 준비해가지고 잘못 캐나다라고 얘기했다가 바보 됐잖아요. 밀양까지 가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남의 사업 하시는 분들 대단하잖아요. 극상에서 그 공유를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거기서 정수기를 찾아가지고 저기 우리 정수기 이거 저 빨간 줄 저 초록색 줄 봐봐 이러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인스타그램에다 올린 거지. 여기 이걸 해가지고 아메 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도깨비 이스프린 정수기를 해갖고 막 해시태그까지 막 달아가지고. 넘어갈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정수기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뭐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정수기 필터를 파는 쇼핑몰이에요. 근데 여기 인기도순에부터 여기까지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정수기들은 다 있는데 아메이 정수기는 없어요. 필터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감이 빠르신 분들은 이해가 가실라나? 이해 가세요? 제가 뭐 때문에 이해하는지 이해 안 가시죠? 자 보세요. 리더님들이 만약에 정수기를 판매하는 사업을 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정수기를 구매를 해서 나한테 필터를 바꿔야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아무 데서나 필터 살 수 있으면 도움이 될까요? 나한테 필터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 밖에서 파는 정수기들은 이렇게 밖에서 쇼핑몰만 클릭하면 나한테 직배송돼서 이렇게 필터들을 다 받아볼 수 있어요. 시장이 오픈돼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정수기를 판매하는 장사를 시작했을 때 내 소비자들이 언제든지 클릭만 하면 집에서 팬티바람으로 주문만 하면 필터를 받아볼 수 있는 이렇게 노출된 시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내 소비자들은 나의 충성된 고객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정수기는 일단
여기 오신 분들처럼 회원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필터를 구매할 수 있죠. 그리고 내 소비자들이 물론 다른 아메이 회원인 경우한테 필터를 구입할 수 있지만 나하고 친분이 있는 관계를 유지를 한다면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분은 나를 통해서는 필터를 구매할 수 있겠죠. 내 매출이 보장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시장성을 가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뛰는가에 따라서 아주 폐쇄적이고 나한테 충성스러운 고객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수기 하나만 갖고도. 여기 들어가 보면 이 필터 다 구해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여기 LG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웅도 마찬가지, 청호도 마찬가지 다 구할 수 있어요. 일반 그냥 삼탑 정수기 판매하는 회사들 말고 뭐 교원 이런 데서도 뭐 우리 미네랄 나오는 정수기 판매되는 것들도 여기서 다 구할 수 있다고요. 근데 여기에 왜 아메 공기 정수기 필터가 없을까요? 그거 한 가지만 갖고도 정수기 사업을 한다면 아메 정수기 선택하셔야 돼요. 여기 이거 하나만 갖고 저는 리더님들한테 정수기 관련된 얘기 1시간 이상 할 수 있어요. 정말 하루 종일. 이 필터 종류만 갖고도. 여기 압축 활성탄 필터 팔지도 않아. 여기는. 우리나라에 나오는 필터들이 다 있는데도요. 이 필터 4개, 자꾸 얘기 이게 또 막 흥분된다. 이 필터 4개를 우리는 하나에 합쳐놨잖아요. 여기 UV 필터까지 포함해서. 이 필터가 얼마나 좋아서 다 모아놓으면 한 이만해요. 근데 그걸 요만하게 합쳐놨잖아요. 그게 기술인 거잖아요. 자, 식용수 종류로 갑시다. 우리 상수돗물, 여기 리더님 중에 상수돗물 바로 끓여서 먹는 걸 안 계시죠? 상수도, 그 다음 온물물, 먹는 샘물. 자, 코스트코에 가면 커클랜드 샘물이 있어요. 이거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OEM 방식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게 풀무원에서 만든 충북 괴산에서 수원지에서 만든 물이에요. 저는 이거 뭐 어디 미국 물이 컨테이너 타고 우리나라 건너와서 코스트코에서 파는 줄 알았어요. 자, 이게 용량을 애매하게 속여가지고 풀무원에서 만들긴 하는데 똑같은 샘물인데 이건 1.5리터, 풀무원에서 파는 건 1.5리터 8개에 3,690원이에요. 그럼 리터당 307원. 그 다음에 코스트코에서 파는 이 풀무원 있는데 포클랜드 샘물은 2리터로 포장했어요. 2리터로 포장해서 포장을 6개를 줄였어요. 그래서 2,190원, 리터당 182원이에요. 똑같은 샘물인데도 수원지인데도 차이가 나요. 자, 우리 정수기 카탈로그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 그냥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본 거예요. 리더님들 계산하듯이 1년에 우리 105만 원 주고 사면 회원가입하고 또 보너스 받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100만 원대에 사는 거예요, 사실. 근데 5,000리터 사용하면 리터당 210원이에요. 자, 어떻게 쌓을까요? 182원, 210원. 이게 싸죠? 그죠? 첫 해년에는. 둘째 년에는 25만 8천 원 주면 5,000리터 사용할 수 있어요. 정수기는 그대로 쓰고. 그럼 리터당 51.6원으로 떨어져요. 그럼 2년 차부터는 어느 게 더 저렴하냐는 거죠. 하루에 13.7리터가 가능한데요. 5인 가정이면 13.7리터면 충분해요. 필터 용량을 다 쓰지 못해요. 제가 이게 머리형이 아니라 가지고 이 계산하는 걸 잘 못하거든요. 그냥 저는 그냥 선배가 와서 그냥 이거 3년 다 됐나 이러면서 이거 좀 하면 안 되겠네 이러면 그냥 합시다 이러는 편이지 이걸 뭘 계산을 막 이게 리터당 얼마요 이게 따지는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또 따지는 리더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죠? 이 때문에 이것도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수도 대신 지하수를 식수로 마시는 인구가 전국적으로 82만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지하수의 40%가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닌 걸로 조사됐습니다. 장선희 기자입니다.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의 이 마을은 수도 대신 집집마다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정을 타면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수질 검사라는 게 뭐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와서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사는 거야. 저거. 수질을 측정해보니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의 2배 가까이 높게 나왔습니다. 환경부 표본조사 결과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13,913가구 가운데 40%가 식수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질산성 질소와 대장균 또는 대장균과 유사한 균을 총칭하는 총대장균군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고 망간과 알루미늄 같은 중금속이 검출된 것도 있습니다. 총대장균군은 설사나 복통,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고 질산성 질소는 6개월 미만 영유아의 호흡곤란 증세인 청색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인구는 전국적으로 82만 명으로 충남과 전남, 강원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관계당국은 철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5년간 미신고 관정을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시행하는 안심 지하수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SBS 장성입니다. 이거 말고 또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얼마 전 JTBC는 생수업체 공정수에서 기준치를 넘는 우라늄이 나왔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농촌마을에서 식수로 쓰는 지하수에서도 기준치의 7배가 넘는 우라늄이 검출됐습니다. 우라늄 저감 장치를 설치했지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 마을 소규모 수도시설입니다. 주민 100여 명이 식수로 사용하는 이 시설에서 우라늄이 리터당 203.6 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됐습니다. 미국 먹는 물 우라늄 기준인 리터당 30 마이크로그램의 7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먹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 전체에서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생활 용도로. 이 마을 지하 화강암 지층을 이루는 암석에서 우라늄 성분이 녹아 지하수에 스며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우라늄 등 자연 방사성 물질 저감 시설을 한 곳당 4천만 원씩 들여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저감 시설은 거의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수질 검사 결과 드러난 겁니다. 우라늄에 장기간 과도하게 노출되면 신장 손상이 나타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전국 소규모 급수시설 12,900여 곳 가운데 4,300여 곳을 조사했는데 17.7%인 770곳에서 우라늄과 라돈이 초과 검출됐습니다. 70억 국민 세금으로 우라늄, 라돈 등 자연 방사성 물질 저감 시설을 설치했지만 초과 검출 지역이 많습니다. 설치된 저감 시설을 전수조사해서 특히 우라늄 수치는 비가 적게 오는 건기에 올라가는 만큼 주기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JTBC 박수입니다. 자, 이게 아까 70억 들여서 설치했다 했잖아요. 그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설치했던 그 상황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방사능이라는 게 숫가로 활성탄에 흡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압축 활성탄 방식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아니라 이게 설치돼 있다는 데 가면 수통 같은 데다가 활성탄을 넣어놨다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제대로 관리가 돼서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 싹 갈아줘야 되는데 갈지 않으면 이제 방사능 섞인 물을 계속 먹는 게 쉬웠어요. 근데 뭐 도시 지역이라 해서 수돗물 먹는 데서 방사능이 없다고 보장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땅이 사람이 사는 이상은 계속 오염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더 좋아지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냥 표면상으로 그냥 뭐 태양광이 조금 맑아졌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개발된 일을 계속 하는 동안에는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명하게 좀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지혜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아까 명품 얘기했는데 생수의 명품이라고 하는 브랜드입니다. 뭐 반기문 씨가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하러 연설한 후보 된다고 왔다가 이거 뭘 우리나라 생수병 안 잡고 애비하고 생수병 잡는 바람에 막 문제가 많이 또 입담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예전에 전 대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도 지금 교수 사회가 아주 그냥 미투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그 교수님도 이거 이생수 안 사갖고 오면 학생들하고 얘기도 안 하고 막 이래가지고 학생들이 이생수병 사들고 교수님들이랑 한번 만나서 상담하겠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학교에서 강의하지만 페트병이 담겨 있어요. 이거 페트병이 담겨갖고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냉장시설 있는 비행기 타고 오겠어요 이게? 컨테이너 한여름에는 컨테이너 타고 온다고. 컨테이너 뜨끈뜨끈한 컨테이너 페트병이 명품 아닙니다. 방송국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명품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찾았던 흔적까지 보입니다. 햇빛이 제일 안 되는 곳에서는 근데 원래 이게 햇빛에다가 두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는 생수. 과연 문제는 없을까? 우리는 햇빛에 노출될 경우 생수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실험했습니다. 생수병이 밑에 담겨가지고 컨테이너를 넣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열악한 경우가 1시간 동안 햇빛에 노출시켜 봤습니다. 그리고 서늘한 곳에 보관한 생수와 함께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검사 결과 발암물질로 알려진 아세트알데히드와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했던 생수들과 비교해 각각 최고 3배와 6배가 높게 나왔습니다. 사실 가까이만 봐도 우리 AP 밖에 저 뒤에 슈퍼에만 봐도 있잖아요. 생수병 밖에 쭉 나와 있어요. 뭐 3땡땡부터 쭉 아이리스까지 우리 그 이제 윤식당에 나오는 아이리스까지 쭉 다 있잖아요. 쭉. 자, 이것도 볼까요? 이거 무슨 내용이냐면요. 볼까요? 몰래 버린 가축 분뇨의 제주 몸살. 저희 어머니가 제주도로 은퇴하셔서 제주도 가거든요. 제주도에 지금 살고 계시는데 오늘 강의 때문에 우리 딸내미 생일이라고 잠깐 나와서 지금 우리 딸내미랑 마침을 누르고 계시죠. 제가 제주도 가보면 청정 제주 아니야. 엉망해요. 제주도는 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뭐 무, 당근, 귤밖에 안 되고 농사, 돼지 농사밖에 안 되는데 제주도는 특수성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땅이 우리가 비가 오면 땅을 거쳐서 지하수로 쭉 내려가는 동안 여과가 돼 땅이 걸러준단 말이에요. 근데 화산 지형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하수까지 내려가는데 숨구멍이 있어요. 쭉 숨구멍이 한 50m, 100m 이렇게 물 지하수 관정이 돼가지고 쭉 연결이 돼 있어요. 비가 오면 글로 그냥 물이 쭉 내려가서 지하수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갔다가 깔아앉은 상태에서 물을 퍼올려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되게 문제가 돼서 관심 있게 보면 문제가 되는 심각한 말을 주는데 돼지 분뇨를 그 숯구멍에다 그냥 버려. 네? 그럼 그게 그냥 이렇게 숯구멍으로 내려와서 지하수로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 썩은 물을 퍼서 산다수로 먹고 있다고. 많아요. 지금 뭐 산다수가 문제가 아니라 14곳 중에 9곳이 오염돼 있대요. 심각해요. 그냥 우리가 맨날 먹고 사는 물이냐 수돗물 뭐 그냥 찌꺼기 없고 깨끗하니까 그냥 뭐 괜찮겠지. 사람 몸이 10년 버틴다니까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10년을 그냥 버티실래요? 아니면 바꾸실래요? 이제 강요가 너무 센가?
그냥 그래. 자, 울산 수도배가 녹물. 자, 울산은 취수하는 게 우리가 방구대 안 갔기 때문에 지금 물이 모자라서 낙동강 수원지에서 물을 돈 주고 사와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 녹조라떼를 또 돈 주고 사 먹기라. 그러니까 이제 뭐 근데 수도 보내는 데서 수도 사업국에서 깨끗한 물을 보낸다 손 치더라도 배관들이 녹이 슬었기 때문에 집으로 올 때는 이런 물들이 와요. 오래된 집들 있잖아요. 20년, 30년 된 집들은 이런 물 나오면 쭉 또 한 1, 2분 이렇게 흘려놨다가 받아서 드시잖아요. 우리 필터 1년 있다 교체할 때 보시면 퍽퍽 나죠. 수정 오염원들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계속 문제가 돼서 지금 이런데 올여름에도 이런 물을 우리가 원수로 받아서 수돗물로 해서 마실 수 있는데 이 녹조가 막 이렇게 녹조 아까 제가 물고기도 보여드렸는데 녹조 있으면 물고기 못 살거든요. 근데 일본 후생성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녹조 있는 물에 물고기들이 기형아를 낳고 기형 물고기들이 나오고 막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녹조가 번식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독소 중에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인데 이게 끓여도 없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생식기 쪽에 문제를 많이 줘서 기형아 출산하거나 하는데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4대강이 다 이렇게 녹조라떼가 지금 돼 있고 이 물을 퍼가지고 이렇게 정수해서 수돗물에서 사업소에서 보내는데 정수할 때 물을 끓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집에 오면 끓이긴 하겠죠. 근데 마이크로시스테란 물질은 수돗물에 섞여 있는 상태로 우리 집으로 올 거란 말이에요. 정수하지 않으면 그 물질을 계속 먹는 거고. 그리고 가임기에 계시다면 충분히 이 위험성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오염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저희 와이프가 간호사이기 때문에 의료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저는 집에 오면 매번 듣거든요. 매번. 기형아들 너무 많고.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요. 그리고 제가 70년대생인데 70년대생 엄마들부터 아이들 아토피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저희 때 나이 때 지금 40대 중반쯤 된 엄마들이 그때부터 과자 먹기 시작했거든. 그때도 별로 먹을 건 없었어요. 사실 70년대 초반에도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밀가루로 된 튀긴 음식, 과자 뭐 이런 거 막 쫀득이 막 이런 거 있잖아. 불량식품 막 이런 거 먹기 시작했거든. 그 전에 세대들은 그냥 풀뿌리 뜯어먹고 뭐 이런 세대들이니까 보릿고개에 있었던 세대들이니까 그나마 미네랄은 충분히 먹고 살았어. 배는 고팠지만. 맞잖아요. 근데 70년대 이제 초반 중반 세대들부터 막 라면 이렇게 막 먹고 이랬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토피 너무 심한 애들. 엄마 몸에서부터. 제가 얘기하지만 여아들이 엄마 몸에서 태어나서 20살 가임기가 17살 18살 가임기가 될 때까지 몸가리를 잡면서 그들이 애를 낳았을 때 아토피가 나오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 애기의 모친 엄마가 아기를 뱃속에 갖고 있을 때 여자애들은 벌써 600개에서 700개 되는 씨들이 아기의 여아일 때부터 뱃속에서 만들어진다고요. 난자의 씨가. 근데 엄마가 밀가루 먹고 막 과자 먹고 튀긴 거 먹고 막 아이스크림 베스킨라빈스 막 먹고 이래가지고 된 상태에서 임신을 했어. 그럼 그 개는 그 인자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나중에 이제 성년이 돼서 아이를 낳을 때쯤 되면 그때 문제가 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는데 아토피가 심하니까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이게 아니라니까. 엄마가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를 밟아서 좀 이렇게 조금 까다롭게 준비를 하면 미리미리 좀 준비하세요. 임신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한 2, 3년 전부터. 우리 상수도 보급된 지가 대충 넘어갈게요, 빨리. 우리나라 지금 98% 수도 보급됐고요. 우리나라가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평균 수명이 60세, 40몇 세였어요. 수돗물이 보급되고 나서 평균 수명이 쫙 늘어났어요. 약이 보급돼서가 아니라, 의료가 발달돼서가 아니라 깨끗한 물을 먹었기 때문에 그나마
정수되고 정화된 물을 먹었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1908년대부터 수도를 보급하기 전에 지금 거의 100년 가까이 됐는데 이 수도관들이 교체를 하긴 하지만 수도관에 7년 물을 흘리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25년 되면 25년만 돼도 이렇게 완전히 썩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까 이런 관에서 나오는 물들을 먹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녹물이 나오는 거죠. 근데 녹물이 나오면 또 안에 철분은 꽉 들어가 있잖아요. 미네랄. 네. 몸에 철분이 부족하면 녹물을 조금 드셔도 돼요. 왜냐면 왜 그런 얘기 하냐면 저기 아프리카나 이런 데 기아들 많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아이들 몸에서 철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붕어 모양으로 생긴 쇳덩어리를 물 끓일 때 넣어서 끓여서 먹어요. 그럼 철분이 보충이 돼요. 실제로. 그래서 아주 못 사는 나라에서는 철분을 엄마들 몸에 철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쇳덩어리를 물에다 넣어서 끓인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 이거 진짜 저보다 훨씬 더 오래된 얘기인데 예전에 소가 임신을 하면 소가 임신해서 몸에 철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쇠 말뚝을 막 핥아 먹어요. 철분이 부족하니까. 외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넘어갑시다. 이거 좋은 자리인데. 자, 수도관도 그렇게 오염돼 있어요. 제가 쭉 다 얘기해드린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리더님들이 아메이 정수기 아니라도 정수기를 써서 물을 걸러먹는 건 좋은데 물을 먹을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것들은 다 한 번씩 이렇게 짚어보는 거예요. 자, 전국 구제염 매몰지예요. 돼지, 소를 얼마나 묻었는 줄 아세요? 이만큼 묻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또 뭘 묻었냐면 우리 사업 설명할 때 닭발, 닭을 3,500만 마리를 파묻었어요. 여기에다 겹쳐가지고 썩은 물이 정화가 안 돼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뭐 한두 마리 거기다 또 사람도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서 그냥 어느 정도 묻어놓으면 이게 썩어서 싹 분해가 돼서 내려가야 되는데 오염되는 조건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보고 갈까요? AI 매몰제 침출수 문제가 매년 빼내질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몰 방식이 개선돼 침출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가장 최선의 방식이라며 권장하고 있는 미생물 분해 방식 매몰이 사실상 거대한 침출수 구더기가 되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먼저 이형길 기자입니다. 검은 침출수가 냇물처럼 흘러냅니다. 언덕 위에는 포크레인이 AI 매몰지 흙을 파내고 있습니다. 매몰지 안쪽에도 침출수가 묵웅덩이처럼 보여 있습니다. 파낸 흙 사이로 썩지 않은 알들도 보입니다. 지난 2014년 3월 AR이 양성 반응이 나와 오리 4,600여 마리와 오리알 10만 개를 묻었던 나주의 한 매몰지입니다. 근데 사실 내년에가 하나도 안 떠고 어떻게 아무 게 틀리는 지도하고 모르려고 지고 있다. 이럴 수가 있나요? 지난해 12월 오리 7만여 마리를 묻은 내가 도시에 사니까 나 시골에 안 사니까 저물 나 주변은 보호 많은 땅인데 힘을 다 흘려서 가는 거야. 침출수가 솟아오른 웅덩이 10여 개가 확인됩니다. 모두 미생물 분해 방식으로 작업한 매립입니다. 미생물 분해 방식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정부가 권장해 본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바닥에 비닐을 깔고 그 위에 가금류 사체와 분해 미생물을 넣고 묻는 방식입니다. 검증 없이 도입하다 보니 비가림 시설 설치와 침출수를 저장하는 저류조 설치 규정이 정부 지침에는 빠져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초 조성한 ARE 매몰지입니다. 비가림막 시설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간이로 덮어놓은 비닐막은 이렇게 찢어져 방치되어 있습니다. 비가림막 없이 방치된 매몰지 위로 빗물이 그대로 스며들고 사체와 함께 썩어 매몰지가 하나의 거대한 침출수 구덩이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작업을 한 업체도 해당 사실을 인정합니다.
업체는 침출수 구덩이로 방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매몰지가 전남에만 80여 곳에 달한다고 말합니다. 비관 시설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다 차는 거죠. 비가 들어가고 물이 차는 거죠. 그 안에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파보면 수분을 남게 되고 미생물 매몰 방식으로 조성된 매몰지는 지난 3년간 전국에 339곳,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4곳이 전남 15개. 3년이 지난 매몰지는 흙을 꺼내 퇴비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침출수에 대한 처리 규정은 없어 그대로 주변에 흘려 내보내고 있습니다. KBC 이영기입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아파트 물탱크예요. 제가 아까 저 인테리어 사무실 한데 있잖아요. 저는 이 사진들만 보면 어떤 공정인지 다 알거든요. 원래 아파트 가보면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방금 관리 사무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물탱크 청소 예정이오니 오후까지 물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몇 시까지 물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잖아요. 이렇다고요. 이거를 젖어 있으니까 아줌마들 들어서 이렇게 물을 닦아요. 물. 그 다음에 버너, 우리 토치 같은 걸로 말려요. 이렇게. 그래서 긁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긁어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에폭시 페인트 발라요. 그래서 한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발려요. 하루 정도. 여기다 다시 묻혀요. 그러면 물탱크 청소하고 나서 물 받아보면 와, 그 페인트 냄새 나는데 막 이러잖아요. 응? 뭐예요? 오래된 아파트. 이해가시죠? 어떤 건지. 이거는 가족집. 피해갈 수가 없다. 이 드론 환경을. 그죠? 이거 예전 우리 집도 보면 가정집 부산에 살았는데 집 위에 물탱크 있잖아요. 물탱크. 이거 물탱크만 찍는 작가도 있어. 사진 작가. 우리나라에 오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집집마다 파란색, 노란색 물통이 막 집채만한 것들이 하나씩 있으니까 저게 뭘까 싶어갖고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작품처럼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진 작가가 또 있어요. 물탱크 청소하는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용돈 받고 올라가면 상태가 이렇거든요. 그럼 물 다 빼고 이제 수세미 들고 우리 남동생이랑 둘이 들고 닦는다고. 네? 전 이 후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후 사진이 후. 네? 물탱크 청소하면 이래요. 근데 이게 아까 그 상태로 하는데 2달이 채 안 걸려요. 여름에는. 그럼 모르니까 자기 집에 살아도 관심 없어서 뚜껑 안 열어보면 몰라요. 근데 아까 우스운 건 뭐냐면 아까 그렇게 더럽잖아요. 근데 물 틀어서 받아온 물은 또 깨끗해요. 그러니까 물 너무 깨끗하니까 뭐 그냥 까만 거 하나 떠 있고 뭐 이렇게 깨끗하니까 먹어도 되겠다 이러고 먹는 거예요. 사람. 넘길게요. 이 동영상은 뭐냐면요. 너는 낡은 배관. 아까 수도관이 녹슬었다고 했잖아요. 배관의 상태는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임시 방편을 또 해요. 그러나 배관 내부는 전혀 달랐다. 녹덩어리가 배관을 메우고 있었다. 지금까지 수돗물을 공급했던 대부분의 배관은 주철관, 목이 슬기 쉬운 관이었다.
노후관을 철거한 자리에는 아까 그 설치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물팅 칠했던 에폭시 칠해진 새로 수도관 설치하는 수도 배관은 여기 주철관이 앞쪽에 아닌 이른바 에폭시 배관. 그렇다면 에폭시 배관은 어떤 관일까? 열 경화성 플라스틱이 일종으로 온도 변화에 강하고 접착력이 좋은 화학 물질인 에폭시. 관의 내부는 에폭시로 코팅되어 있다. 저 배관들을 거쳐가지고 그렇다면 새로 설치하는 에폭시관은 과연 안전할까? 정밀 조사를 위해 에폭시관 일부를 절단했다. 매끈한 외관과 내관의 에폭시관. 그러나 아직 검증이 덜 된 배관이다. 사실 에폭시 배관을 갖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새로운 걸 좋아하다 보니까 새로운 소재가 나오면 적응을 좀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검증이 안 됐고, 그다음에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적용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현재 판단이 되고요. 노후관과 신관이 수질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했다. 구간의 조각을 물에 담고 변화를 살펴보는 시험. 사용하는 노후관과 새로운 신관 조각을 정류소에 담궜다. 그리고 약 20일간 그 변화를 관찰했다. 20일 후 물 색깔은 육안으로도 구분이 될 만큼 변했다. 그런데 노후관 신관 모두 물 빛깔이 누렇게 변색돼 있었다. 이거 넘길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 물들을 일단 이런 물이 가정으로 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정수된 방식으로 된 물을 먹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정수된 방식으로 어떻게 정수된 방식으로 된 물을 먹어야 되는지 전문가라고 얘기하는데 전문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맡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 염소는 냄새 괜찮을까 싶어요. 그 염소는 말입니다. 이게 먹어서 괜찮습니다. 맛있어서 괜찮습니다. 네. 그 정도는 아는 네. 아주 많은 차이면. 네. 근데 문제는 뭐냐? 가스로 돼서 되는 겁니다. 원래 염소는 말입니다. 가스로 되면 이게 살균 그 독극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염소 소독을 우리가 언제부터 했냐면 1908년도에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이 독극물을 물에 넣는다고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이걸 처음 개발한 사람이 이제 내과의 좋은 일을 하는 내과 의사인데 이걸 처음 넣으니까 독극물이다. 그래가지고 많이 반대를 했는데 물에서 아주 미량으로 먹을 때는 괜찮습니다. 맛은 안 좋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희망. 아니 어떻게 염소를 먹었는데 괜찮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맛있습니다. 근데 이 허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수장 가까이 있는 집들 샤워를 하면 이 휘발합니다. 그리고 호흡할 때 체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폐에는 아주 위험합니다. 차라리 마시는 거 괜찮은데 그걸 가스통에서 폐에 문제가 올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자, 지금 지적을 계속 해주셨습니다만 우리의 그 집 근처까지 왔을 때 배관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물을 마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염소라든지 휘발성 물질이 날아가고 일부 중금속이라든지 어떤 유해 물질은 오리차 같은 걸로 흡착을 하면은 제가 될 수 있고 지금과 같은 그 마비해관 방법 있잖아요. 정수기는 안 좋습니다. 지금 마비해관은 뭐냐? 근데 정수기도 보면요 필터기 교체 많이 하면 괜찮다고 업체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그것도 아니고 그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공사막이고 하나는 이제 역삼투압인데 역삼투압은 유해 물질도 그러고 동시에 뭔가 미네랄도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중공사막은 그 미네랄은 안 그러는데 대신에 뭔가면 유해 물질도 같이 합니다. 이렇게 정수기 속에 물이 있으면서 그게 다시 염소를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잔염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세균이 생깁니다. 그 최근에 이제 어떤 정수기들이 나오는가 합니다. 막을 안 쓰고 거기에 있는
세균을 죽이고 동시에 유해 물질을 흡착해서 제거하고 거기다가 필요한 미네랄을 다시 보충해요. 네. 그런 새로운 정수기를 그렇죠. 나오는데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좀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물에 대해서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얘기하죠. 전문가라고 해서 얘기하는데 비전문가같이 또 얘기하잖아요. 북미 쪽에서는 삼투압 정수기 물을 못 먹어요. 우리 음수압을 갖다 주면 못 먹게 돼 있어요. 옆에 미네랄 제제를 비치를 해야 돼요. 정수기에서 물 받아서 넣어야 돼요. 뭔가를 첨가를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물고기 얘기했잖아요. 아까 새우 얘기했잖아요. 삼투압 정수기 물 쓰면요, 이 껍질이 형성이 안 되고 녹아버려요. 새우. 사람 몸이기 때문에 버틴다니까요. 10년 넘길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하면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물은요 내 입에 딱 들어가기 전에 정수돼서 딱 먹어야 돼요. 그게 제일 깨끗하고 좋은 물이에요. 확실한 정수 시스템을 가진 정수기를 가지고 내가 딱 먹기 전에 딱 걸러서 먹어요. 그래서 저는 이지프링을 조금 사용하다가 조금 늦게 사용한 편이에요. 근데 이지프링 사용하면서 바뀐 라이프 스타일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물 끓여서 안 먹고요, 한겨울에도 그냥 정수기 물 받아서 바로 먹고, 여름에도 냉장고에 찬물 넣어놓고 먹잖아요. 우리 이스프링 정수기 물 통에다 담아가지고 냉장고에도 넣지도 않아요. 그냥 여름에는 조금 미지근하지만 그냥 정수기 물 그냥 바로 받아서 먹고, 겨울엔 조금 이가 시리고 차가워도 그냥 찬물 상태로 그대로 먹어요. 그러니까 어디 뭐 통에다 넣고 유리병에다 넣어서 냉장고에 들어가는 순간은 이제 뭐 이스프링 물도 안전하지 않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냥 딱 먹기 전에 바로 딱 걸었거든요. 근데 아기 기르는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더 좋잖아요. 우리 아메이 하시면, 사업하시면 아기 전용 세제도 살 필요도 없죠. 분유 물 한다고 분유물 또 따로 준비할 필요도 없죠. 뭐 얼마나 편해요. 세제도 그냥 우리 거 갖고 그냥 아기 젖병 씻고 다 하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활용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식용수, 음식할 때, 그다음에 양치 각을 요새 그 2-3일씩은 이거 코 이거 하는 거 해가지고 그거 요새 광고도 하대요. 저도 겨울이라서 코가 너무 많이 마르는 것 같아서 가끔 하거든요. 근데 그거 식염수 사서 또 드리려면 또 그것도 가격이 또 만만찮아요. 그래서 그냥 그 소금 사서 그 식염 소금 사가지고 통에다가 우리 이스프링 물 받아서 막 섞어가지고 하거든요. 좋아요. 아이 본연 살 때. 그다음 가습기 물 쓸 때. 가습기 그것도 말 많잖아요. 이것도 하면 한 30분 떠들어야 돼요. 가습기. 정수 방식에 대한 차이도 정의장인데 이거 뭐 많이 안 넘어가십니다. NSF 방식인데 이게 물론 우리 아메이 거 말고 타 뭐 정수기도 NSF 인증을 받아요. 근데 NSF 인증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비영리 단체잖아요. 근데 이 비영리 단체라고 해서 돈을 안 받는다고 해서 돈이 안 드는 건 아니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기준치에 맞춰서 검사를 하려면 필터를 수시로 보내야 되고 정수기를 수시로 보내야 돼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금력이 빵빵한 회사가 아니면 NSF 인증조차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그 비영리 단체에서 NSF 인증을 한다는 거는 회사가 그만큼 정수기에 대한 기술도 갖고 있어야 되지만 회사가 자금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스프링은 검증이 돼 있는 정수기로 봐야 돼요. 자료 화면들은 뭐 유튜브나 뭐 아메 홈페이지에서 너무 많으니까요. 이거 말고 자
NSF 인증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뭐 이런 역산 투합 방식에 대한 정수관도 있기 때문에 이건 타사들에서 NSF 인증 58번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NSF 인증을 받아도 그렇게 중요한 효과는 아니에요. 물에 미네랄도 없고 뭐 없고 싹 다 걸러내는 물인데 그거를 인증받았다고 사람 몸에 좋냐 나쁘냐는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42번, 53번, 55번인데 요번에 새로 레코딩된 477번이 녹조 아까 말씀드린 녹조 마이크로 시스템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는 건데 우리 최초 인정받았잖아요. 되게 최초. 그거 하나만 갖고도 명품이잖아요. 다른 거 다 설명 안 해도 이거 하나만이라도. 뭐 다른 나라는 뭐 녹조한테 없는 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게 계속 문제가 되니까 지금. 자, 401 인증 항목 15가지 항목 중에는 요즘 일반 의약품이 있는데요. 우리 딸 해열제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이브로펜 해열제. 근데 이거 원래는 여기 어머님들 많이 되지 저도 그러거든요. 약 먹고 남으면 헹궈가지고 그냥 하수도 버린다고. 그죠? 원래는 약병, 빈약병, 빈약 이런 거 다 약국에 갖다 줘야죠. 의약품 폐기하라고. 근데 그거 다 물에 버리잖아요. 그냥 다 타가지고. 근데 그게 낙동강으로 흘러 돌아서 수돗물로 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수돗물에서 이 약품 성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수돗물에. 근데 이게 정수기에서 걸러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거는 걸러진단 말이에요. 뭐 여기 잡초, 관련 제초제도 있어요. 보엽제 정도요, 보엽제 정도. 자, 우리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필터 대여섯 개, 타사의 필터 대여섯 개들을 딱 한 번에 합쳐서 조그만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안에 UVF까지 있어서 마지막 먹기 전에 살균도 되죠. 그리고 뜯어보면 아시겠지만 뭐 요새 타사 정수기들은 1년에 한 번씩 직수관을 교체해드린다, 무료로 해드린다 이러잖아요. 우리 거는 필터에서 우리 화식 키트까지 나오는 호수 길이가 채 2cm가 안 돼요. 그것도 씻을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예민하신 분들은. 그리고 조금 더 관리를 해서 먹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 2년 정도에 한 번 퍼싯만 교체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퍼싯이 직수관이랑 마찬가지예요. 퍼싯이. 수돗물이 갔다가 퍼싯으로 갔다가 퍼싯에서 정수기로 갔다가 정수기에서 다시 온물이 퍼싯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퍼싯에 호수가 3개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퍼싯을 통째로 바꿉니다. 이해되시죠? 자, 우리 거는 정수기 전원 뗐다가 이사 간 데서 뜯어가지고 딴 집에 가서 설치를 해도 5,000리터 기준이 만족이 되면 불이 들어오죠. 안에 내장된 컴퓨터가 있어서 물을 얼마나 썼는지, 언제 사서 필터 끼웠는지 다 레코딩 다 되고 있어요. 자, 한 번은 그 정수기, 제가 아메이 사업하면서 그래서 좀 공부 좀 하거든요, 제가. 근데 정수기 설치 기사한테 제가 동기부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전기 설치 기사가 오셔가지고 우리가 필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수기 필터 한 10개월 정도 썼어요. 2달 남았어, 2달. 물 한 칸 남았을 때 정수기 문제가 생긴 거야. 불이 들어오고 막 전화기에 불이 들어오고 그래서 했는데 이제 정수기 설치 기사님 왔어요. 그래서 와서 하는 얘기가 이게 수압이 너무 세가지고 필터에 무리가 간 것 같은데 일단 새 필터를 끼워드리겠다. 새 필터를 딱 끼웠어요. 구형 필터를 나 강의할 때 쓰려고 그거 좀 주면 안 되냐 했더니 그 미국 본사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미국 본사에 보내서 이게 다 검사를 한대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 정수기 교체 필터 기사들의 가장 꿈과 로망은 아메이 정수기 교체하는 기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시급도 제일 높고 근로기준법도 미국 기준법으로 적용받고 식대도 달러로 지급받는대요. 달러로. 그리고 막 그러면서 막 아메이 정수기 얘기를 막 나한테서 막 치미치게 막 얘기를 하고 가는 거야, 내 앞에서. 감히 내 앞에서. 어? 그래가지고 내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얘기들도 있잖아요. 사람이 또 모르는 얘기를 들으면 사람은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정수기 기사들이 월급도 달러로 받는구나, 환불해서 받는구나.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또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 뭐 근로기준법 적용도 안 받고 있고 미국 근로기준법 적용받고 있고 뭐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 정수기 기사 철저하러 온 기사님한테 동기부여를 받아봤습니다. 한 달은 또 아메이 정수기 좋다고 얘기하고 다녔어요. 자, UV 살균 램프가 중간 부분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필터를 걸고 나서 맨 마지막에 UV 살균 램프로 살균하는데, 아까 수족관 또 말씀드렸는데 예민하게 하는 분, 물 가는 분들은 마지막에 UV 램프로 물을 살균해서 물고기한테 어항에다 넣거든요. 근데 그 UV 램프 값만 한 15만 원. 15만 원. 우리는 필터, 전처리 필터, 카본 압축 필터, UV 필터까지 다 합해서 25만 원. 그냥 막 밖에서 타사 파는 거 뭐 6만 5천 원, 만 원짜리 필터에다가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고 싶으세요? 대단한 필터입니다. 세계 특허도 많이 가고. 자, 360번 관리하고. 그리고 아까 이거 설명드렸어요. 전기도 마찬가지고. 공식 카탈로그이기 때문에 제 강의가 아니라도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핍. 그러니까 저도 아메이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소년이 통증이 없어서 팔을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내도 통증을 못 느끼니까 이 소년은 그냥 행복하대요. 근데 여러분들 가슴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슴속에 가장 결핍되고 아픈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각자 다 다르시겠죠. 뭐 소위 그래서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매달 돌아오는 카드값 중에 1,000만 원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100만 원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한 3, 40만 원 모자라서 나 이거 지금 진짜 이거 좀 해결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매달 고민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결핍이 아주 강하게 오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진짜 내가 평생에 집을 하나 짓고 싶은데 그 집을 아직까지 못 지어서 오는 그런 결핍감도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상황들, 아메이 사업을 하면 여러 가지 상황들에 공청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스폰서가 매주 미팅에 나오라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부담이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큰 현장이 하나 생겨서, 뭐 나름 큰 현장이에요. 큰 현장이 하나 생겨서 아침에 목수들이 한 20명 투입이 됐어요. 그러면 하루에 인건비만 한 400만 원 가까이 나와요. 근데 그날 또 아침에 미팅이 있네요. 미팅. 오전에 나가서 현장 정리를 쭉 해놓고 미팅을 와야 되는데, 아침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현장 나가서 미팅은 정리를 못하고 미팅을 나와야 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목수들 20명이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산으로 가고 있는 거지. 그러면 하루에 돈이 300만 원씩, 200만 원, 300만 원씩 막 자빠지잖아요. 그럼 마음이 힘들다고요, 사실. 아메 미팅장에 와 있어도. 사업이 크고 대단하나, 여러 가지 갈등 요인에 휘둘린다고 아메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맞냐, 이게 틀리냐는 맞냐 틀리냐를 계속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근데 한 가지 흔들리지 않는 심지를 갖고 계시려면 여러분들한테 그 간절함이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솔직히 저는 그 순간에 흔들릴 때도, 솔직히 사람이 흔들릴 때도 있거든요. 200~300만 원이 아까울 때도 있고, 그 제 주머니에서 어떻게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저희 스폰서를 제가 에메랄드 때 만났고, 지금은 뭐 파운더 수석 다이몬드라서 어제 평창가에서 우리 단체 카톡방에 사진들이 막 올라왔더라고요. 그분이 정말 갖춰져 있지 않은 모습을 보고 저는 따라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뭐 대단히 막 아메이 사업을 해서 막 대단한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고 있는 스폰서를 보면서 사업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흔들림이 더 컸다고요. 왜냐면 스폰서가 내가 될 수 있을까는 사실 별로 고민 안 했던 것 같아요. 스폰서가 될 수 있을까 안 될까를 계속 고민을 하고, 스폰서가 되면 나도 될 수 있겠네 이라고 따라가는 거지, 내가 될 수 있어, 스폰서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내가 될 수 있어, 이런 의미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정말
0.1%에 우리 스폰서가 0.1%의 삶을 살고 있고 제가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했던 거에 대해서 저도 좀 잘 못했구나. 더 믿고 더 스폰서 바지 잡고 따라갔었어야 했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신 리더분들도 가슴속에 어떤 결핍이 있는지 어떤 간절함이 있는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이게 간절함이다. 이 간절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조금 시간을 두고 깊이 그리고 이 사업을 계속 꾸준히 진행하시면서 이 가치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아까 도깨비를 보다 보니까 그 간절함에 대해서 너무 작가가 명료하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목들을 리더님들하고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동영상을 편집을 했거든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얼마만큼 큰 간절함? 인간의 간절하고 못 여는 문이 없구나. 보고도 믿을 수가 없다. 안 보이는 신도 믿으면서 보이는 인간의 간절하고 왜 못 믿어? 그게 인간의 의지라는 거다. 스스로 운명을 바꾸는 힘. 인간의 간절함은 못 여는 문이 없고 때론 그 열린 문 하나가 신의 계획의 변수가 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찾아보려고 간절하게 내가 어떤 문을 열어야 신의 계획의 변수가 될 수 있는지. 아마 스폰서의 간절함으로 여기 오신 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었을 거고, 그죠? 또 여러분들의 간절함으로 여러분들 파트너의 마음의 문을 열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냥 그 짧은 정수기가 아니었지만 여기 계신 오전에 바쁜 일 다 저버리고 오신 리더님들하고 정말 눈빛으로 마음으로 소통하고 싶었고요. 더 좋은 강의 준비해서 리더님들하고 더 좋은 얘기 많이 나눌 수 있는 시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 제 강의 좀 모자란 점이 좀 있었지만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좋은 기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